고민 상담소 끊길 듯 끊기지 않는 고민 상담소. 그만큼 저희 같이 구독자 수 100명이 채 안 되는 이 작은 유튜브 변방의 변방까지도 고민이 이렇게 가끔 들어오는 걸 보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고민이 있으신 비장의 형제분들이 많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살 위에 발달장애 오빠가 있는 26살 여자입니다. 나는의 유튜브를 보며 나만 행복해도 되나 하는 죄책감을 갖는 분이 많다고 느꼈어요. 저도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저는 저의 행복에 대한 죄책감이 아닌 저희 오빠에 대한 분노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빠는 발달장애 정도가 심해서 보호자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어린 오빠를 더 어린 저에게 보도록 하시고 오빠가 잘못을 하면 잘 돌보지 못한 저를 은연중에 탓하곤 하셨어요. 너보다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아픈 오빠를 잘 돌봐야 한다. 우리가 죽으면 사후에 남겨지는 건 너랑 오빠뿐이다. 너는 오빠를 돌보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네가 눈을 떼면 오빠는 언제든 죽어버릴 수 있다. 항상 들으며 지냈던 말이에요. 자라면서 오빠도 여동생인 제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제가 오빠를 돌보는 시간은 비교적 적어졌지만 같은 집에 살고 같은 하늘 아래에 살면서 오빠에게 벗어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집에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사고만 치는 오빠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래선 안 되지만 화가 치밀어 올라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말도 안 통하는 오빠를 붙잡고 앉아서 너 때문에 우리가 전부 짐승처럼 살고 있다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다시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오빠가 싫은 것도 아니고 오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26회 평생을 오빠 뒷바라지를 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는 시간 동안 오빠를 등에 업고 살아갈 생각에 화가 나고 부모님도 오빠도 너무 미워요. 저는 이 죄책감과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상담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고 나서 딱 떠오른 단어가 26년 동안 이분이 학대를 당하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대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이분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문장을 직접 써주셨잖아요. 내가 그쵸, 눈을 떼면, 네, 네, 내가 여기죠. 눈을 떼면 오빠는 언제든 죽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협박이야? 아이에게, 폭력적인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협박. 전에 1번 질문에 책임감을 요구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거기에 일맥상통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매운맛이긴 하지만 이거는 책임감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 그리고 절대 안 되죠. 네, 맞아요. 저는 너는 오빠를 돌보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이 말이 너무 화가 나요. 맞아요. 뭐, 이게 진짜 킬포였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 화가 저는 나요. 이 문장을 정말. 읽고 한 이틀 동안 다시 이 상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속상한 게, 그래서 분노를 부모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오빠에 맞아요. 대해서 분노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도 이 말을 어느 정도 내면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엄마는 틀린 말을 안 했다는 거지.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 지금 결국은. 들은 말이 얼마나 심한 말인지, 음. 정말 아이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부모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를 완전히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근데 화는 나고, 근데 그 화를 어디다 향하냐면은 오빠한테 화가 나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쵸.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저 같았으면 진짜 20살 넘었을 때 바로 뒤집어 엎고 지금 나왔을 것 같거든요. 아직 이 분노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곳까진 들어가지 못하셨고, 표면적으로 계속 오빠랑 붙어 계시니까, 아무래도
가장 이제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요인인 오빠한테 그 분노가 맨 첫 번에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너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너 때문에 우리가 전부 짐승처럼 살고 있다? 이거 순한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죄책감 일단 가지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다들 심한 말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고, 그게 물론 좋은 말이고, 해서도 되는 말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맞아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내가 평생을 용서받지 못할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하시길 바래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여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팩트는 하나뿐이죠. 사회에 남겨지는 거, 우리가 죽으면이라는 부분만 팩트예요. 돌아가시겠죠. 그죠? 돌아가시지만, 이 외의 문장은 팩트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너보다 동생이라 생각하고 아픈 오빠를 잘 돌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뉴트럴해 보여요. 뭐 괜찮은 말 아닌가. 근데 너보다 동생이라 생각해도 된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손 아래 형제가 오빠를 막 단돌이하고 있으면 어떻죠? 부모님께서? 가만 왜 놔두시나요? 오빠한테 그렇게 버릇없게 구냐. 그쵸.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이제 진심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동생이라 생각해라.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오빠를 돌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인간이죠. 천사가 아닙니다. 전자와 남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유기체예요. 유기체고, 산소나 물이 없으면 금방 죽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생겨난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거짓이죠. 네가 눈을 떼면 오빠는 언제든 죽어버릴 수 있다. 눈을 떼서 죽는 것이 아니죠. 죽는 이유가 있겠죠. 죽는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죽는 것이죠. 눈을 뗀다고 해서 숨이 멈추거나 산소가 없어지거나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팩스트는 우리가 죽으면이라는 부분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왜냐면 사후에 남겨지는 건 너랑 오빠뿐이다. 이 비장의 형제도 가정이 생길 수 있고 오빠도 가정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 세모예요. 근데 저는 이 문장도 우리가 죽으면 사회에 남겨주는 건 너랑 오빠뿐이다. 이 문장도 저는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먼저 죽을 맞아요.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먼저 죽으면의 진짜. 전제가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굳이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누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죽으면 나랑 내 형제만 남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사실을 그렇게 굳이 찝어가지고 협박을 하듯이 너 우리 죽으면은 너랑 얘밖에 안 남으니까 네가 얘 잘 돌봐야 돼. 이러는 협박밖에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오빠가 발달장애가 심해서 보호자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으면 보호자가 봐야지 왜 어린 아이한테 오빠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잘못을 했을 때 은연중에 탓하고 했다고 하는데 가까스로 붙어 있어요. 이 문장 하나하나가 은연중이 아니에요. 협박이야. 다 겁박이고. 네가 이런 말들은 맞아. 언제든 죽어버릴 그쵸. 수 있다. 미친 사람 아니야? 나 이 사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해피해요. 저는 조회수 땡길 생각에 해피하기만 합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한테 너 사람 죽일 수 있다는 말을 해요? 너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너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말이 안 돼. 죽으면 네 탓이다. 너무 지금 약간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그 부모님도 불안함이 극도에 가 계셨던 거예요. 진짜 이제 한눈도 떼면 안 되니까 불안한 거를 본인 안에서 해소를 못 하시니까 이런 극단적인 말로 좀 이렇게 단속을 하면은 내 아이에게 생길 위험의 확률이 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신 건데, 어린 아이. 거기에서의 내 아이는 이 장애 형제인가요? 장애 형제밖에 없는 거죠. 이 비장의 자녀는 지금 내 아이가 아닌 건가요? 소외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를 돌보기 위한 천사야.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12회 만에 패널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아직 안 잃은 것 같은데? 아니요, 많이 잃었습니다. 이거 사운드 다 겹쳐서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지금. 그쵸. 이거는 정말 여러모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답변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너는 그 정식 멤버가 아니고, 내 정식 아이가 아니고, 너는 좀 사이드, 너는 좀 준 레귤러, 너는 좀 프레임 박, 너는 좀 덜 중요한 아이. 너는 오빠 돌보기 하려고 나왔어. 어우, 지금 그 메시지예요. 그쵸. 그거 너는 아니면 기능성 가치가 아이야. 없어. 너무 넌 슬퍼. 기능성용 아이야. 죄송해요. 너무 다들 겹쳐가지고. 다 지금 흥분해가지고, 다들 기능성용 한마디씩 아이라는 하세요. 네네. 거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말씀을 부모님도 욱하면 하실 수는 있어요. 저도 인간적인 실수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면 정말 멈추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이거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이 말이 불러올 수 있는 네. 결과에 대해서 정말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연자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들은 다 사실이 아니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은 사람이지 천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이다. 당신에게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분노를 느낀다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맞아요. 네. 자신의 분노에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저는 너무 슬퍼요. 세뇌가 남아있는 거죠. 이 그러니까요. 학대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대로 된 생각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죠. 죄책감과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본인의 감정을, 죄책감과 분노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맞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난다는 거를 잘 부모님께 잘 전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화를 오빠한테 내고 있었는데 사실은 나는 부모님에게 화가 나고 있었다. 나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했던 거, 나에게 이런 취급을 했던 거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그 전에 애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노하는 자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는 자신을 일단 받아주시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분노는 누르면 누를수록 더 타오릅니다. 누르는 게 장작이에요, 분노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분노 더 타오릅니다. 이게 분노라는 거는 마치 압축된 수증기와 같아서 그걸 빼주셔야 돼요. 분노할 땐 분노를 해주셔야 돼요. 분노할 때 분노를 안 해주시면 정말 큰 병이 됩니다. 우리가 우울증의 반대말이 내면으로 향하는 분노이잖아요. 저희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분노를 제대로 빼주시는 거를 나에게 연습해보는 기간을 준다. 나에게 좀 더 너그러워진다. 이 기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스팀이 빠지듯이 분노가 가라앉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분노가 분노대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슴처럼 살고 있다고 울면서 소리 진다. 이거 굉장히 젠틀하신 겁니다. 이 정도면. 젠틀하신 거고 아직 기물을 한 1,000만 원어치 파괴를 안 하셨다면 아직 젠틀하신 거예요. 그 집을 기물을 거의 다 파괴를 할 정도까지도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분노가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다른 비장의 형제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분노가 오히려 파급력이 약하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노를 풀으셨으면 좋겠는데 분노가 자기 파괴적으로 또 풀면은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분노를 건강하게 풀긴 풀어야 되겠다라는 걸 납득을 하신 뒤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또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죄책감을 조금 덜 수 있는 어떤 말들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항하는 말을 내가 먼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뭐 아픈 오빠를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대항할 수 있는 말은 아픈 오빠를 잘 돌보는 건 나의 선택이야. 나는 돌보는 건 나의 의무가 아니라 내가 돌보지 않는 것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라는 것도 한 가지 대답인 것 같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죽으면 사후에 남겨지는 거는 너랑 오빠뿐이다 했을 때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들. 이런 부모님의 말들에 대항하는 말들을 지금 하나씩 다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거. 맞아. 당연한 얘기죠. 그것도 네, 꼭 필요하고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모님이 계속 너는 오빠를 돌보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라고 하는 건 너는 인간으로 살 여지가 없고 오빠의 보호자 노릇을 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 기능을 하는 그런 존재야 라는 말인데 나도 사람이고 나도 맞아. 나의 욕구와 맞아. 나의 감정이 있어 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사실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집에서 독립해서 나와서 살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물리적인 경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네. 하루에서 부딪힌 일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아직 뭐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조금만 참으시고 얼른 취업을 하셔서 독립을 해서 경제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거리를 두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오빠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잠깐이라도 살아봐야 돼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너무 좋은데 분노나 죄책감은 캥거루 상태에서도 풀으셔도 돼요. 저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경제적으로 자유함이 있지 않아도 하실 말씀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받아들여지는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무게가 있죠.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물리적으로 멀리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실 수도 있고 분노를 푸실 수도 있고 저는 이런 말이 바람직할지 안 바람직할지는 지금 다른 비장 형제들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자기를 놔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자기를 놔봤자 그냥 피자 한 판 시키고 두 판 시키는 거고 그냥 화분 하나 깨는 거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한 번은 정말 완전히 자신을 놓고 분노를 혹은 아니면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사자후처럼 내뱉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한 번쯤은. 왜냐면 저는 이런 분노에 대해서 오래 참을수록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 결과가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26살까지면 오래 참으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너무 어쩌면 너무 오래 참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은하님의 조언도 너무 귀중하지만 동시에 또 경제적인 독립에서 또 너무 참으실까봐 너무 착하시니까 제가 그냥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참지 마시고.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의 부모님의 컨디션이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과연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연을 주신 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실 것 같은데 과연 대화가 통하는 분들이냐. 사실 이런 경우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아까 설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해 본다든가 아닌 경우는 저는 저의 분노 표출 방법은 아예 그냥 연락을 단절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러 가지 조언을 나왔는데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것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어, 여튼, 요즘,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본인 할 일도 너무 힘들잖아요. 26살이면. 지금 본인이 인생에 풀어갈 숙제도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고,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아, 자신의 일을 최우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자신을 최우선순위로 못 놔보신 분들에겐 특히나 나를 최우선을 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안 해본 일이고 너무 막 나가는 것 같고 라는 위화감이 있으신데 한 번쯤은 완전히 다른 사람 배제하고 나만을 위한 생각, 나만을 위한 언동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어, 밸런스를 이것저것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죄책감과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책감과 분노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나에게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럽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 그러니까 그래도 돼. 혹시, 그럴만해. 이런 맞아요. 생각들부터. 그래서 나는인 거죠. 맞아. 나는을 계속, 나는 하고 이제 느낌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어려움이 계시거나 긴급하게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면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어떠셨어요? 어우, 너무 화가 났었나 봐요. 너무 덥네요.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뜨거워진 적이 별로 오늘 밤이 없었는데. 덥기도 해요. 오늘 밤이 덥기도 해요. 열대야라서? 아, 어,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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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오늘 상담 역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아이고. 이게 서로 할 말이 많아가지고, 녹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대부분의 이제 그 상담의 초반부는 아마 그 분노한 개구리 커밋 상태라서, 많이 겹쳤을 거라 예상이 들어요. 많이 겹쳤을 거라 예상이 들고, 어떻게, 어쨌거나 저희, 네? 아니, 자막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막으로 달아드려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걸 것 같은데. 그렇죠. 자막. 자막, 저희가 네. 말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과연 자막을 달 그런 날이 올런지 모르겠습니다. 꼭 달고 싶습니다. 꼭 달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주세요. 고민 상담소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나는 홈페이지, 나는 좀 ORG나 아니면 나는 메일, 아니면 유튜브 댓글, 혹은 뭐 저희 SNS, 인스타나 트위터나 등등등을 통해서 상담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매주 답변을 하고 있겠습니다.